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4년 4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경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경남도지사의 연임으로 지난 4년 동안 도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공과 과를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교육바우처 지급과 대학 등록금 지원, 경남형 기업 트랙 등을 핵심으로 한 서민 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을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었습니다. 취임 3년 6개월 만에 채무 1조 3,400여 원을 갚아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것도 성과로 꼽혔습니다. 항공과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등 3개 국가 산단을 동시에 유치해 미래 50년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옛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해 의료 소외계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며 추진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주민 소환 운동이 추진됐고 유효 서명이 8,300여 명 부족해 가까스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퇴진하거나 아니면 사퇴하는 순간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은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경남도 의원을 향해 쓰레기라고 하는 등 거친 발언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애초 정부가 밝혔던 대로 연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다는 예측하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0.94로 1 미만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즉 AHP는 기준치 0.5를 넘은 0.507로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600억 원으로 애초 사업비 4조 1,700억 원에서 1조 7,900억 원 증액됐습니다. 한때 KDI가 이용객 수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2026년 기준 한 해 3,80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 용역 결과와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활주로 길이는 현재와 같은 3.2km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대형 비행기를 유치하기 위해 활주로가 3.8km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2km 활주로에서도 가장 큰 여객기인 A380 이착륙이 문제없다며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활주로 길이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항공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노딜을 거쳐서 공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국제 입찰을 통해 기본 계획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기본 계획과 설계가 마무리되고 2020년 공사가 시작되면 2026년엔 동남권의 새 관문이 문을 열게 됩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함안군수 비서실장 45살 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비서실장 우 씨의 비리를 수사해 송치한 관련자 5명 가운데 우 씨와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54살 전모 씨, 장례식장 대표 47살 우모 씨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함안 군내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씨로부터 5,500만 원, 오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바다에 잠수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39살 이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거제시 거제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 4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삼을 채취한 뒤 레저보트를 타고 입항 중인 이 씨를 검문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1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과 남해, 김해와 하동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선거구에서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을 뽑는 양산시 제1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후보는 물금신도시 문화복합타운 조성과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체장애인 후원회 부회장인 자유한국당 곽종포 후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도립도서관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인 국민의당 강창준 후보는 물금신도시 초중학교 조속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남해군 선거구도 4명이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남해 커피마을 협동조합 대표이사인 자유한국당 문준홍 후보는 남해읍 중심지를 문화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전 남해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인 바른정당 박종식 후보는 1조 4천억 원대 남해 힐링 아일랜드 사업 성공적 추진이 공약입니다. 전 남해시대 신문사 대표이사인 정의당 김광석 후보는 남해군을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 휴양의 섬으로 가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남해군 협의회장인 무소속 유경환 후보는 항공 관련 산업 유치와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김해와 거제, 하동 등 8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모두 28명의 후보가 출마해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외출하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곤 하실 텐데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올해가 최악의 대기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남에는 무려 11개 시군에 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어 시민들이 참고할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조유미 씨. 올해가 최악이라는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사흘에 한 번 겨우 집 앞 놀이터에 나옵니다. 하지만 함안에는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오염을 측정할 장비가 없어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집에 있으면 애기도 답답하게 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애기 뭐 미세먼지 하면 안 좋다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경남에서 미세먼지를 알 수 있는 대기 측정소는 7개 시군에 20곳뿐. 폐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기기는 절반인 11곳에 불과합니다. 경남의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아예 측정소조차 없습니다. 오는 8월 통영과 밀양에 측정소가 설치되지만 고성과 남해는 내년, 함안은 2년 뒤, 함양은 3년 뒤에나 마련되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도 없습니다. 환경부가 측정소 설치 지역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기본적으로는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경남 20곳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올해 들어 60여 차례. 시민들은 매일 미세먼지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측정시설 부족으로 기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밤사이 제법 많은 양의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이 서서히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경남 지역으로는 다소 많은 양의 비구름이 몰려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오늘 오전 중으로 모두 빠져나가면서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해안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비와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이 물러나고 중국 북부지방에서 고기압이 내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더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김해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 10도 등 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봄비 소식이 잦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 경남 선거구 10곳에서 치러질 4.1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도의원을 선출하는 양산시 제1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곽종포 양산전력 대표이사, 기호 3번 국민의당 강창준 경남도당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남해군 선거구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문준홍 남해커피마을 협동조합 대표, 기호 4번 바른정당 박종식 남해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기호 5번 정의당 김광석 전 남해시대 대표이사, 기호 6번 무소속 류경환 학교운영위원회 남해군 협의회장이 출마했습니다. 군의원을 뽑는 합천군 나선거구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신명기 무림토건 대표이사, 기호 6번 무소속 김명호 전 이석갑 합천군수 후보 유세지원팀장, 기호 7번 무소속 강덕문 전 숭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기호 8번 무소속 김상락 전 합천군 유도협회 회장, 기호 9번 무소속 정진회 가야농협이사가 출마했습니다. 경남경찰이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에서 보호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마다 흩어져 있던 업무를 여성 청소년과가 중심 부서가 돼 예방과 현장 출동, 피해 회복 활동을 맡는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창원 공동행동은 4월 한 달을 추모 기간으로 선포하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과 진해, 마산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오는 15일 창원광장에서 3주기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양산대책위와 거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추모대회를 엽니다. 창원해경이 담당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 4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파손 9건, 해난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주의 교육과 함께 사고 원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을 계획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고령 친화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5년 출하액 기준 7,903억 원으로 4년 전인 2011년 5,104억 원보다 54.8% 증가했습니다. 고령 친화식품으로 생각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특수용도식품, 인삼, 홍삼 제품, 청국장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